만성 위축성이염과 정상피하성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위암의 전 단계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위질환은 이제 어떻게 진행하냐면 일단 정상위가 있고 그다음에 홍반성이염. 홍반성이염도 뭐 보통 정상이라 얘기해도 되긴 됩니다. 정상위가 있고 그다음에 만성 표재성 위염, 그다음에 만성 위축성 위염, 장세피화생, 이제 위암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만성 위축성 위염이 더 심해지면 이제 정상피화세로 가고 더 심해지면 이제 위암이 이제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시경 소견을 보면 이게 정상 위점막이고요. 꼭 진단을 주면 이제 홍반성 이염 이렇게 될 수 있고, 여기 이제 만성 표재성 이염, 그래 홍반이 이렇게 빗살무늬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걸 이제 만성 표재성 이염이라고. 요거는 이제 만성 위조성 이염인데, 요거는 보면 이제 모세혈관이 잘 보입니다. 그리고 소화선엔 위선이 파괴되어 있고, 이 점막이 얇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잘 보이고, 여기에 심해지면 이제 장사뼈 화성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위 점막 세포가 소장이나 대장 점막 세포로 대체된 상태입니다. 자갈 모양처럼 이렇게 우퉁불퉁하고요. 색깔도 이제 회백색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 더 심해지면 이제 여기처럼 뭐 조기염 아니면 이제 진행성염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순서를 보면 이제 정상위, 만성표재성이요, 만성위축성이요, 정상피하생, 위암 이렇게 되고요. 대부분 환자들은 이제 증상은 없습니다. 증상 없는데 이제 종합검진상에서 뭐 만성위축성이요, 장세피하생 진단받고 이제 상담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뭐 그 치료 방법은 없죠. 뭐 치료 방법이 없고 뭐 건강한 식생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적으로 1년 단위로 위 내시경해서 이제 조기암을 발생하면 조기에 진단해서 이제 치료하는 것이 이제 최선의 방법입니다. 장사피 발생을 다시 한번 보면 요거는 정상이고 장사피 발생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죠? 요거는 이제 만성적인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에 굴복하여 이제 형태가 바꿔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생이라죠, 그죠? 화생됐다 얘기하고, 요거는 이제 그 혈관에 이제 안 보이거나, 안 그러면 이제 표면 미세 혈관이 이제 구불구불하게 뒤틀리고 비정상적으로 이제 변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암 발생률이 되게 높습니다. 만성유초수염과 장산피화성을 이제 비교해 보면 이제 만성염증으로 이 점막이 얇아지고 위선 조직 파괴로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혈관이 유관해 보이고요. 또 미세혈관이 파괴되고 혈액순환 장애가 생겼습니다. 장산피화생은 이제 만성적인 자극과 염증으로 위세포가 소장, 대장 형태로 변한 현상이고 위암 발생 위험이 이제 증가됩니다. 약 10배 이상 높아지고요. 장사피화생은 미세혈관 파괴, 혈액순환 장애에다가 이제 미세혈관 변형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원칙은 이제 점막을 재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막을 보호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세혈관 혈액순환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세혈관 우려 제거 및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인 이제 염증, 그다음에 활성산소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항염, 항산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염증과 활성산소 제거로 세포 변형을 방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위선이 파괴됐으니까 이제 위산이 안 나오죠. 그래서 위산을 이제 정상화 시켜줘야 됩니다. 요걸 근거로 해서 영양소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점막 재생에는 재료에는 이제 글루타민, 그 다음에 아연, 비타민이 필요하고요. 점막 보호에는 유산균, DGL이 필요하고, 이거 감초입니다. DGL이라는 감초고, 그 다음에 미세혈관 순환에는 이제 플라보노이드가 좋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포도주 추출물, 케르세틴, 빌베리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염, 항산화에는 오메가3 비타민 D, 커큐민, 강황이고, 카레이죠. 코큐리 종류하고, 그 다음 비타민 C, E, 글루타치온 등의 이제 항산화 도움이 필요하고, 저위산증에는 이제 베타인 HC라는 영양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사서 투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그사피화생이 좀 심하면 이게 암으로 안 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설포라판이나 EGCG 같은 이제 녹자 추출물을 이제 추가하는 것입니다.
영양 처방을 이제 하나하나 보면 이제 글루타민은 이제 장세포 1차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장세포가 제작되려면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포도당보다 이제 글루타민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글루타민을 투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밀착 연소 타이드 정선에 단백질을 강화해 줍니다. 여기 이제 글루타민 이제 우리 위장관에서 투여하는 이제 목적이 되는 거고요. 아연은 이제 상처 회복에 되게 좋죠. 아연은 뭐 뭘 하든 간에 상처 회복, 면역에 좋고요. 위에서는 이제 아연 카르노신이 이제 더 중요하고, 요걸로 이제 투여해줘야 되고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재생을 잘해줍니다. 항염도 하고, 재생도 하기 때문에 아연 줘야 되고, 이제 비타민 A를 이제 투여하는 이유는 이제 점화 비타민인데, 이제 정상 분할을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특히 만성 위초성염이 비정상적인 세포 형태로 변형되는 것을 억제하고 본래 점막을 재생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A가 필요하고 여기 이제 안 되면 결핍 때문에 이제 장세포 하생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아연과 비타민 A 원료로서 글루타민을 이제 처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뮤신, 점액을 많이 분비되는데 그 목적으로 이제 유산균과 DGA, 이제 감초 추출물을 이제 투여하는데요, 먹는데요. 유산균은 보통 이제 장 건강을 위한 영양소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점막을 보호하고 이제 만성위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최전선 방어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있죠. 점액 및 점액 분비를 촉진해주죠. 그래서 점액을, 이 점막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나머지도 이제 이런 역할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감초랑 요 DGA는 이제 디글리시리진산, 디글리시리진산, 요거를 제거했다고 하죠. D가. 요거는 이제 그냥 감초를 쓰면 이제 혈압 상승하고 부정의 위험이 있는데, 이제 DGL 감초를 쓰면 이제 글리시리진산이 제거됐기 때문에 이제 부정의 성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복용 안전하고, 요거를 먹으면 이제 점액 분비가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점막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점막 보호하기 위해서 유산균, DGL, 글리시리진산을 제거한 감초 추출물, 요거는 이제 영양제로 다 팝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 보통 이제 포도 추출물, 케르세틴, 그 다음에 빌베를 쓰고요. 이제 포도주 추출물은 이제 현존하는 항산화제 중 미세 혈관벽의 콜라겐 결합을 강화하는 데 가장 탁월한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이제 혈관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케르시틴은 원래 이제 항히스타민, 항알러지, 이런 거, 염증성에 그래 주로 쓰는데, 요것도 이제 혈류량을 이제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케르시틴은 이제 알바지 위 점막의 혈류를 공급하고 염증의 불씨를 끄며, 또 위세포가 장세포로 변형되지 않도록 DNA를 보호하는 다중 방아 시스템을 작동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위세혈관 순환 개선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진짜 넓히고 또 피를 맑게 한다. 그리고 활성산소로부터 혈관 확장 물질을 보호한다. 그래서 이제 미세혈관 순환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요. 빌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항산액이 있고 혈류 흐름을 개선하고 미세순환 장애를 회복시키는데 특화되어 있어 얇아진 이 점막이 활력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플라보이로이드는 이제 단순히 영양을 보충하는 것을 넘어 점막의 영양과 산소를 배달하는 도로를 재건하고 미세혈관을 재건하고 활성산소로부터 점막세포의 DNA를 방어하는 생화학적 방패 역할도 수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모세혈관 구조 복구 및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부서진 모세혈관벽에 콜라겐을 엮어 구조를 수리하고, 그 다음에 산화질소, 항산화 네트워크, 혈액을 맑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서 이제 점막 재생이 잘 되도록 유도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항염에는 이제 오메가3가 기본이죠. 만성염증의 수치를 차단하고요. 또 미세혈관 뚫어주는 효과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 항염. 그 다음에 비타민 D도 이제 항염작용이 크죠. 면역계 최고 사냥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항염과 정상 하생 억제하고 헬리코박터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항, 커큐민, 그리고 카레조죠. 이것도 이제 강력한 소염작용 위해서 항염 작용을 하고요. 헬리코박터 억제, 그 다음에 정상폐하선 방지, 또 위정맥 분비 촉진 이렇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염에는 보통 이제 오메가3, 비타민 D, 이렇게 세 개를 많이 씁니다. 항산화 네트워크는 이제 산화 물질을 이제 제거하는 건데 대표적인 이제 우리 아는 것처럼 비타민 C, 비타민 E, 글루타치온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큐텐, 알파 리포에슨까지 쓰면 더 좋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위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위산을 투여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위산이 들어가야 세균과 발을 살균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위산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위산은 폐 분비물도 살균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담즙과 산소를 유지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산은 반드시 이렇게 추가해줘야 되는데 왜 추가하느냐? 만성 위축성 위염이 오면 이제 그 선 조직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제 위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위산을 추가해 줘야 됩니다. 이게 보면 이제 뭐 단백질분해 요소 활성화, 또 다음에 미생물 파괴 이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위산을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치료 원칙은 이제 점막을 재생해야 됩니다. 점막을 일단 재생하기 위해서 복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점막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어떤 이제 뭐 헬리코박터나 여러 가지 이제 염증성 물질부터 이제 보호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미세혈관 혈액순환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항염 항산화, 그 다음에 저위산증을 이제 교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방은 다시 정리하면 이제 글루타민, 아연, 비타민, 점막 재생이고, 점막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산균, DGL, 그 다음에 위산 추가, 미세혈관 혈액순환을 위해서 이제 포도주 추출, 케르세틴, 길베리를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염 항산화, 대표적인 이제 오메가3, 비타민 D, 커큐민, 강황이죠, 그죠? 강황이고, 그 다음에 항산화 네트워크, 비타민 C, E, 글루타치온, 그 다음에 뭐 코큐텐, 알파 니코에산 이걸 추가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장사피화생이 심하면 이제 암으로 유도학을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설콜라파, 그 다음 녹차 추출물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의학적으로 이제 동양서를 보면 이제 소화하기 위해서는 소화액이 필요하고 이 소화액은 이제 콩팥의 힘으로 실력으로 만들어지므로 씨는 비에 그러니까 콩팥은 비위죠. 소화기에 소화를 돕고 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부신 콩팥을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소진되면 위산 감소되고 헬리코박터가 번성하고 만성염증, 위축수염, 장사병생이기 때문에 항상 보신을 일단 보여줘야 됩니다. 보신을 보여줘야 또 비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염증 유발 음식은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음식을 드시면 안 되고요. 이런 음식 먹으면 자꾸 염증 유발 때문에 장사병생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영양 처방을 하면 이제 기본 영양제를 이렇게 깔아야 되고요. 이렇게 깔아야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이제 영양제를 같이 깔아서 하면 되고 겹치는 것은 빼면 되긴 됩니다. 그리고 글루타민은 추가해야 되겠죠. 아연은 여기 있는데 이제 카로로시 아연을 사야 되고 그죠. 비타민 A를 추가해야 되고 유산균도 여기 있죠. 그죠. 유산균 하면 되고 DGL도 필요하면 이제 추가하면 되고 혈관 순환을 위해서는 뭐 세 개 다 먹으면 좋은데 뭐 없으면 뭐 두 개라도 포도주 추출물, 케레스틴 먹으면 좋고요. 오메가3는 여기 있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종합영양제 크게 없으면 또 추가해야 되고 강화, 일단 비타민 C가 있고 E, 글루타치온 추가하면 되고요. 다음 베타인 HCl 이것도 사줄 수 있는데 이것도 먹기가 좀 그렇으면 이제 식초를 먹는 게 좋습니다. 여기 있는 식초, 비타민 C 이런 것도 다 삼키기 때문에 이걸 굳이 뭘 마음이 없으면 비타민 C와 식초를 이렇게 같이 먹으면 이게 커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설보라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양학도 그냥 똑같습니다. 동양학에는 사실 막 그런 얘기 없지만 요새 이제 한의학에서는 장세파를 어떻게 치료하냐면 이제 어혈 제거 여기 이제 내가 그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할 겁니다. 단삼 압출. 그 다음에 이제 장사폐화생이 암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백화사슬초, 청열해독약이죠. 요것을 이제 중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현오색 지각은 이제 현오색이 이건 통증이고 지각은 이제 행기제인데, 이제 위장 운동을 촉진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장사병 되면 이제 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사사, 맹문, 옥중 다 보험약이거든요. 음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소화기를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서 백출, 감초, 이제 보기약, 보비기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비의 기를 보한다. 이렇게 처방합니다. 다른 처방도 있는데 이런 처방은 이제 그 헬리코박터를 이제 잡기 위해서 항열, 항공, 포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할열학에서 아까 똑같이 이제 단상, 단장 사이는 이제 행기제고요. 그다음에 세포 변성 억제하기 위해서 백발사주초를 쓰고 이제 후박도 이제 쓰겠습니다. 후박도 이제 방향 하순약인데 요것도 뭐 세포 변성 억제한다는 그런 이론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있어서 같이 쓰고 그다음에 그 소화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삼, 백출, 대수, 감철 쓰는데 차이는 그거죠. 여기는 이제 음을 보호한 거고 요거는 이제 헬리코박터 같은 것들을 잡기 위해서 항년, 항공, 항금, 홍련 이런 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동양압소도 이제 혈액순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쓴다는 거. 그다음에 항염, 암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백화사설조 쓴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제 한의학적으로도 이제 요거 미세혈관 순환과 이제 항염 항산화를 되게 중요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를 보온다는 것은 재생 보호 이런 거겠죠, 그죠? 뭐 저산증은 뭐 위산은 없지만은 이제 소화기가 많이 보해주면 이제 위산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원리로 이제 처방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기본 용량 잘 드시고 그다음에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야 됩니다. 혈액이 수액이 잘 돼야 이제 점막 재생이 잘 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항염 항산화를 해줘야 이제 더 이상 만성 위축성 위험, 장사피 하생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항상 중점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연, 뭐 유산균, 이제 베타 HCL을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